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샨입니다. 베스트셀러 깨기 세 번째 책은 미치 앨범의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 The Five People You Meet in Heaven입니다. 이 책은 2003년 출간 이후에 전 세계에서 1,400만 부 이상이 판매되고 35개 언어로 출간된 글로벌 베스트셀러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으면서 삶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일깨워주는 현대의 대표적인 인생소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설은 주인공 에디가 죽기 전 마지막 60분을 거꾸로 세어가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에디가 루비 피어에서 평소처럼 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놀이기구를 점검하고 아이들과 방문객을 바라보고 자신의 오래된 다리 통증을 느끼면서 익숙한 놀이공원 안을 돌아다닙니다. 그 사이에 독자는 놀이기구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레디스 프리폴의 좌석이 추락하고 에디가 어린아이를 구하려다 죽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에디가 천국에서 다섯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런 이야기로 전개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소설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블루맨이 등장하는데요. 에디는 천국에 도착한 후에 가장 먼저 푸른 피부를 가진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가 바로 블루맨입니다. 에디는 처음에 당신 누구죠? 라고 물어봅니다. 블루맨은 자신을 소개한 뒤에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삶의 과정을 차분하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블루맨은 어릴 때 몸이 아주 약하고 불안 증세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으로 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약으로 질산은이 포함된 약을 오랫동안 복용했는데요. 이 약 속의 질산은이 몸에 축적되면은 피부가 점점 푸르게 변했고, 그래서 결국 그는 블루맨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 블루맨은 군대 입대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푸른 피부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회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다가 순회 공연단에 합류했고 마침내 루비 피어의 프릭쇼에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린 에디를 피하려다 자동차를 급히 꺾은 탓에 심장마비로 죽게 된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블루맨은 에디에게 마치 영화를 보여주듯 과거를 직접 보게 해줍니다. 에디는 자신의 눈앞에서 어린 시절 공을 쫓아 도로로 뛰어드는 자신, 차를 운전하는 블루맨, 에디를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꺾는 순간, 극심한 충격으로 결국 블루맨 자신의 삶이 끝나는 순간, 이런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에디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블루맨은 에디에게 말합니다. 우연이라는 없다고. 모든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There are no random acts. We are all connected. 블루맨은 자신의 죽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에디가 자신의 죽음을 평생 모르고 살았더라도 두 사람의 삶은 이미 하나의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에디는 자신이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블루맨을 통해서 한 사람의 아주 작은 행동도 다른 사람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이후에 5번의 만남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에디는 두 번째로 천국에서 군복을 입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에디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복무했던 부대의 중대장이었습니다. 에디는 놀라며 중대장님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중대장은 에디를 반갑게 맞이한 뒤에 전쟁 중에 함께했던 시간과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차분히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중대장은 전쟁이 발발하여 부대를 지휘하게 된 이야기, 필리핀에서 일본군에게 포로가 되어 강제 노역을 하던 이야기, 탈주를 계획하고 동료들과 함께 수용소를 빠져나온 이야기, 에디가 불타는 오두막 안에 누군가가 있다고 믿고 뛰어들려고 했던 얘기, 에디를 살리기 위해서 에디의 다리를 총으로 쏜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동료들이 에디를 태우고 탈출할 수 있도록 앞길을 살피다가 지뢰를 밟아 죽는 이야기. 그때 에디는 처음으로 평생 자신을 괴롭혀온 다리 장애가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희생의 결과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중대장은 에디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희생은 낭비가 아니다. Sacrifice is a part of life. 희생은 인생의 일부야. It's supposed to be.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만 했던 일이고 It's not something to regret. 후회의 대상이 아니라 It's something to
aspire to. 기꺼이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될 일이지. 중대장은 자신의 죽음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반전은 에디는 평생 이 중대장이 내 다리를 망가뜨렸다고 원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중대장이 다리를 쏘지 않았다면 에디는 불타는 오두막 안으로 뛰어들었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중대장의 총알은 에디를 다치게 한 총알이 아니라 에디를 살린 총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디를 살린 뒤에 중대장은 탈출로를 찾다가 쥐레를 밟아 목숨을 잃었고 그 희생으로 에디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남게 함으로써 희생은 낭비가 아니라는 삶의 진리를 몸소 증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사람이 루비인데요. 에디는 처음에 당신 누구죠? 이렇게 묻습니다. 루비는 자신을 소개한 뒤에 자신과 남편 에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 에밀을 만난 이야기, 에밀이 루비를 위해서 놀이공원을 건설한 이야기, 루비의 이름을 따서 루비 피어라고 붙인 이름 이야기, 또 화재로 놀이공원이 다 불타고 에밀이 크게 다친 이야기, 두 사람이 재산을 잃고 루비 피어를 떠나게 된 이야기. 하지만 사실 루비는 자신의 연애담을 들려주려고 나온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가 진짜 보여주려는 것은 에디 아버지의 마지막 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갑자기 루비와 에밀의 과거에서 에디 아버지와 미키 시어의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미키 시어는 에디 아버지의 친한 친구입니다. 루비는 에디에게 마치 영화를 보여주듯이 과거를 직접 보게 합니다. 에디는 자신의 눈앞에서 미키 시어가 술에 취해 있는 모습, 아버지가 망치를 들고 쫓아가는 모습, 미키 시어는 사실 에디의 어머니를 성추행하려다가 에디 아버지에게 발견된 거였습니다. 미키가 바다에 빠지는 모습, 아버지가 끝내 마음을 고쳐먹고 미키를 구하는 모습, 그 후에 아버지가 폐렴에 걸려 죽는 모습을 직접 목격합니다. 루비는 에디에게 말합니다. 너는 평생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너는 진실을 몰랐던 거다. 그리고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용서는 너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야. 이것이 루비가 에디에게 전하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 다음 에디는 네 번째로 천국에서 가장 그리워했던 사람 마가렛을 만나게 됩니다. 에디는 그녀를 보는 순간 정말 당신이냐고 물어보죠. 마가렛은 미소를 지으며 에디를 맞이하고 두 사람이 함께했던 삶과 사랑을 차분히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루비 피어에서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진 이야기, 전쟁으로 헤어졌지만 서로를 기다렸던 이야기. 그런데 마가렛은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사고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고에서 회복한 뒤 몇 년을 더 살았는데 나중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중요한 의미는 치료비 때문에 입양 계획이 무산되고 부부 사이에 한동안 갈등이 생겼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 에디는 아내가 죽은 뒤에도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그릿은 에디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Lost love is still love. 잃어버린 사랑도 여전히 사랑이에요. It takes a different form. 단지 그 사랑이 또 다른 형태가 되어 있을 뿐이죠. 에디는 평생 마가릿이 죽은 뒤 내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죽음은 사랑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떠난 뒤에도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에디는 다섯 번째로 수많은 아이들이 맑은 강가에 모여있는 평화로운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한 필리핀 소녀를 만납니다. 그녀가 바로 탈라입니다. 탈라는 처음에 서툰 영어로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에디는 처음에 그녀가 누구인지 곧바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탈라는 에디에게 필리핀의 작은 마을에서 가족과 살았던 이야기, 전쟁 중 군인들이 마을과 수용소 건물을 불질렀던 얘기, 불타는 오두막 안에서 숨어 있었다는 얘기, 그리고 에디가 오두막을 불태울 때 자신이 그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 또 그 화재로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에디는 평생 불타는 오두막 안에서 작은 아이의 모습을 보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였는지, 전쟁과 같은 혼란한 불길 속에서 본 착각이었는지를 확신하지 못한 채 죄책감을 품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탈라는 에디에게
작은 돌을 하나 건네면서 자신의 등을 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에디는 맑은 강가에서 돌을 들고 탈라의 등을 조심스럽게 문지릅니다. 처음에는 탈라의 몸에서 화상 같은 검은 그을음이 남아있지만 에디가 계속 닦아주자 상처와 그을음이 사라지고 본래의 깨끗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탈라의 상처를 씻는 행동이 아닙니다. 탈라의 고통은 씻겨나가고 에디의 오랜 죄책감도 함께 정화되면서 두 사람의 사이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입니다. 에디는 울면서 탈라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내 삶은 낭비였어. 그는 루비 피어를 떠나지 못하고 평생 놀이기구를 수리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탈라는 에디에게 그곳이 바로 그가 있어야 할 자리였다고 알려줍니다. 탈라는 에디에게 루비 피어의 아이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디가 평생 놀이기구에 볼트를 조이고 브레이크와 케이블을 점검하고 안전바를 수리하며 위험한 고장을 미리 발견한 일이 수많은 아이들을 지켜온 삶이었다고 설명해 줍니다. 에디는 자신이 죽기 직전 놀이기구 아래에서 어린 소녀를 구하려고 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소녀의 작은 두 손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에디가 느낀 손은 그 소녀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탈라가 에디의 손을 잡아 천국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삶의 목적입니다. 이 책의 시작점인 에디의 죽음 장면을 돌아보면 에디 자신은 죽는 순간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평소와 같은 루비 피어의 하루. 83세 에디는 평소처럼 놀이기구를 점검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은 놀이공원의 개장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는 날이라서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에디는 언제나처럼 볼트를 조이고 케이블을 살피고 브레이크를 점검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프레디 자유낙하 놀이기구라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에디는 기계음을 듣고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를 직감합니다. 원인을 찾던 그는 케이블이 닳아서 끊어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사고의 원인은 몇 달 전에 한 청년이 떨어뜨린 자동차 열쇠가 도르래에 끼어서 케이블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니키가 누구냐면 루비의 증손자라는 사실입니다. 소설에 모든 삶은 연결되어 있다는 주제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놀이기구의 곤돌라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모두 도망칩니다. 에디는 추락하는 좌석 아래에 한 어린 여자아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아이는 공포에 질려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에디는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리를 절면서도 온 힘을 다해서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에디는 아이를 향해 몸을 던집니다. 원작은 이 장면을 매우 느리게 묘사합니다. 에디는 두 팔을 뻗고 아이에게 손을 내밀고 무엇인가를 붙잡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끼는 그 감각은 작고 어린 손입니다. 강한 충격과 눈부신 섬광, 소리도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에디는 자신이 살아남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책의 마지막에서 탈라가 알려줍니다. 에디가 마지막에 느꼈던 그 작은 손은 어린 소녀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은 탈라가 에디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잡아준 손이었습니다. 에디는 마지막 사고의 진실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합니다. 그 아이는 살았나요? 탈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당신이 아이를 밀어냈어요. 에디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를 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에디의 마지막 행동은 이 모든 교훈을 하나로 완성합니다. 그는 자신과 이름도 모르는 아이가 연결되어 있었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아이를 구했으며 평생 품어온 죄책감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행동했으며 평범해 보였던 삶의 목적을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에디의 평범해 보였던 인생은 수많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슘 박사 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베스트셀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